네, 31번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 음성통합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8, 8, 8, 8, 8 이렇게 됐는데 중요해서 옥토에이트가 되겠습니다. 32번 알파벳에 대한 음성통합하는 것은 요즘 델타 변인데요. 델타, 알파바로 차를 델타, 에코, 골프, 유니폼인가 그렇죠? 유니폼. 예, 그래서 이 4번 정답일 것 같고 33번 이런 경우는 이제 영어 수거가 되겠으면 not always라는 것은 뭐 항상 뭐만 거 아니다죠. 그래서 as a working frequency 통상 주파수 업무 주파수로서 통신 주파수로 사용한 것이 항상 가는 것이 아니다. 512kHz를 뭐 그런 영문에 쓰게 되겠습니다. 34번 일본에서 영어 보통으로 선박에 항행을 하는 기상방송은 무슨 거고 했는데 이 기상방송에서 키워드가 이제 기상방송이죠. 날씨방송이죠. 그래서 일본 기상청이라 했고 실제 문제 이렇게 묻질 않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술 친 거고요. 기상청이 되겠고 3번 인마스 때 코스트 얼스 스테이션 코스트 해안 얼스 스테이션 지구국이죠. 얘가 우주국이고 그죠? 우주국, 지구국, 랜드 얼스 스테이션에서 육상 지구국으로 두 개국 이상 운영이 되는 국가는 있는데 저 직접 해보진 않았죠. 근데 좀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이냐, 재팬, 러시아였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해변가가 넓지 않는 것이 어딜까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도 좀 적지 않나 했는데 정답은 인디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대서양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좀 넓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여기 북극과 뭐 이렇게 넓고요. 일본은 태평양이지만 사방이 뭐 그렇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정답이 3번 인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박이 홀수로 나타난다는 드로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리점, 대리인, 에이전트, 에이전시 뭐 이런 거 있을 때 되겠습니다. 자, 38번 I am alter my course 이제 내 코스를 그 침노라 하더라고요. 해상용어로는 침노 나의 경로를 altering 바꾼다. to 어디로 포트에서 스타보드로 합니다. 그래서 포트는 항구 쪽에 배 좌편을 말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포트가 항구지 않습니까? 원래 그죠? 항구인데 아마 배를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좌편에 제 추측인데 그래서 포트라는 것은 항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좌편에서 스타보드 우편 우연으로 배 오른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려다가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항로를 우연에서 좌연으로 프롬 우연에서 그 스타보드 우연 오른쪽에서 좌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39번 The weather paved on voyage on and our ship arrived in 인천 one day. The weather paved on our voyage. 우리 항해를 잘 날씨가 도와줘서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 항해에 날씨가 참 많이 도와줘가지고 our ship, 우리 배는 arrived in 인천에 도착했다. One day. The scheduled time,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 그래서 earlier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어 뜻이 다른 것은 했는데 dragging anchor, 카로가 화물이죠. manifest, destination, 목적지, 크로스톤인데 크로스라는 것은 이제 크로스는 총이죠. 우리가 크로스 넷 월급 할 때 총 세금 전회를 갖다가 크로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게 아니고 총 톤수죠. 크로스니까요. 이렇게 좀 쉬운 문제가 나오죠. 크로스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하나만 틀린 걸 알 수 있는 어떤 세밀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1번 특정한 주파수 용도를 정하는 것 어디에서 여기까지는 라디오, 여기까지는 TV, 휴대폰은 어디, 와이파이는 어디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정하는 게 주파수 분배가 되었고
그 안에서 KBS는 어디, MBC는 어디, 그게 주파수 할당이 되겠다. 이제 비읍, 히읗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에 이제 주파수 할당, 이제 주파수를 받아야 되겠죠. 주파수를 분배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너는 어디 써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가스 배달이든지 이런 데에서 그 너는 채널 6번을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받을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이죠. 아닌 거. 그래서 결격 사유부터 찾아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받을 수 있거든요. 외국 단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외국 정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 2, 3번은 결격 사유입니다.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4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한 자가 이 사람은 받을 수 있고요. 금고형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결격사에 해당되거든요. 이 비슷한 문제가 외국 정부와 외국 단체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도 금고 이상의 결격 사유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43번 문제. 무선 통신의 원칙을 어떻게 봅시다. 무선 통신의 내용은 최소한의 상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길고 그러면 전파를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간은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송신해야 되고 오류를 자기가 알았더라면 즉시 정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선 통신할 때는 보안을 위해서 자기 무선국에 표지부를 붙이지 않는다. 이제 표지부가 콜사인 이런 게 되겠죠. 오히려 기만 통신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의 표지를 붙여서 자기 콜사인 호출부를 붙이고 뭐 그래서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적합하지 않는 거고요. 44번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 그 GMDS죠. 무선 설비 중에서 구명정 그러니까 보트 같은 데에서 이나 또는 여기서 사용하기 위한 설비가 아닌 것은 DSC가 정답인데요. DSC는 여러분 실기에서 제2과제 나오는 무거운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무거운 장비니까 이건 선박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양방향 초단패대 무선전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그래서 2대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무전기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고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EPI 이건 EPIRB죠. 복사 배우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PIRB는 물에 빠지는 순간 전파를 발사하는 거죠. 그래서 EPIRB 되었고 수색 구조용 위치 정보 송신치 이것은 일종의 이제 SAR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ART는 야하고 원리는 비슷하지만은 스스로 전파를 발사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 신호가 오면은 그 레이더한테 다시 쏘아가지고 하는 거죠. SAR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EPIRB와 SART의 기술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데 수심 10m에서 적어도 5분 이상 방수할 것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럼 뭐가 좀 잘못됐는가 그건 제가 직접 아직 못했고요. 섬광등이라는 건 이제 반짝반짝 붙이는 건데 이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m 높이인가요? 이것도 제가 구별을 잘 기억이 못하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수심 10m에서 5분 방사되는 게 이제 답이라고 합니다. GMDA-SS에서 조란통신 관련된 용어가 아닌 것은 그렇네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조란통신이 우리가 전원통신하면 메이데이지 않습니까? 그죠? 메이데이. 그 다음 빨리빨리 어전트 이것은 세큐리티 세이프티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조난 관련된 용어들이면은 뭐 어떻게 된다 이게 조난된 관련된 용어라면은 메이데이가 맞지만요. 1번 조, 긴, 안, 뭐 이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DSC 자주 나오죠. 디지털 셀렉티브 콜 DSC 기능 이용한 것은 전환 경보가 되겠고요.
48번은 그 전파법 좀 보시면 나올 건데 정답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단일 채널이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 무전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이 되어 있고요. 전파 발사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49번 부표라는 것은 물에 떠 있는 수치로프라든지 뭐 이런 플라스틱을 말하겠죠. 물에 붕 떠 있는 건데 여기서 위치라든지 기상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송신하는 걸 라디오 V라 하고요. 라디오 V, RB. 그래서 EPIRB의 RB가 라디오 V가 되겠습니다. 50번 무선 설비 적합성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무선 설비를 우리가 개발하거나 제조하게 되면은 적합성 평가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폰이 수입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 국내에서 적합성 평가를 해야지만이 아이폰을 이제 판매할 수가 있죠. 자, 시험 연구용으로 목적에서 기자재 제조를 수입하는 경우는 면제할 수가 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으니까 국내 판매용이라 어차피 수출용으로 제조할 경우도 우리가 면제가 되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전시회 이렇게 있죠. 전시가 아닙니다. 전시라는 건 전정시죠. 전정시에 하는 것들도 면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산업체 등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런 데서 자기 사업장에서 하고 싶다 해서 수입했다 하더라도 적합성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국내 사업장에 있다 하더라도 전파가 셀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국내 산업 내에 있는 다른 기자재고 저기 지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특히 뭐 검침이라든지 뭐 할 때 많은 장비들이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장비가 들어와서 안 되면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무선국의 자격 및 정원 배치 기준에 따라 무선 종사자로 배치할 수 있는 자는 피성년 후견인인데 피성년이 아마 12세인가요? 아니면 17세인가요? 이제 그렇고요. 2번이 정답이라 되어 있는데 잘 이해합니다. 전파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효기간인 자는 가능한가 봅니다. 그 다음에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5년이 안 지난 사람,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고 2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52번 선박국의 무선 설비를 손괴, 파괴하는 방법으로 무선 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서 무선 통신을 방해한 데 대한 벌칙은 있는데 아주 무거운 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이하 징역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전기통신연합은 ITU죠. ITU의 국제통신연합 원장과 협약과 업무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솔라스는 ITU 산은 아니고 솔라스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회사 기구인가 IMO인가 거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4번이 아니고요. 54번 ITU에서 가장 높은 위원회가 정권위원회죠. 정권위원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것은 뭐 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건 외두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파의 모든 송신은 식별부호를 수반해야 된다. 식별부호를 붙여야 된다. 예외적으로 식별부호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방송 업무는 식별부호를 하나 되고 계속 방송하는 거니까요. 아마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때 뭐 이렇게 CQ 여기는 어디 당신 어디 이렇게 모든 통신할 때마다 식별부호를 붙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 방송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 어떤 이동체가 조난 중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이동 업무나 이송 업무나 이 무선국들은 조난 중에 있는 이동체를 위하여 조난 경보를 중계하거나 조난 호출 중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난 신호를 내가 받았다 이겁니다. 그죠? 받았으면은 이것을 내가 받았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되어 있네요. 2분 이내에 해양국으로부터
확인 응답이 없는 전환경보 호출을 수신했을 경우인데 2분인지 5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7번 통신 재원이라는 것은 통신을 할 때 필요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통신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는데 호주교라고 보통 저를 왜라고 하고 싶습니다. 호출부하고 주파수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겠죠. 주파수 채널이요. 그래서 호주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 나왔었죠. 재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호출부와 주파수와 교신시간, 업무일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교. 58번 암호 보안의 보호대치가 틀린 것은 있는데 암호 보안이죠. 58번이에요. 암호와 팩문의 이중송신 금지고요. 암호와 팩문의 혼합 사용, 적시적으로 그때그때 자재 변경을 사용법 준수 이랬는데 정답은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틀린 것은요. 암호와 팩문을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팩문은 일반 말이지 않습니까? 일반 말을 통해서 이 암호가 어떤 뜻인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와 팩문은 혼합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 암호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9번은 약간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송신 보안이라는 것은 전파를 쏘면서 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지 않습니까? 1번 무선 침묵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혹시나 도청이나 방향 탐지에 안 들키려 그러면은 무선 침묵 전파를 쏘지 않으면 된다는 게 되겠고요. 2번은 통신 절차를 엄수해 가지고 서로 상호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통신 절차 엄수가 되겠고 4번 팩문 사용을 금지되겠죠. 즉 암호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능한 인편으로 전달하는데 송신의 개념은 전파를 이용한 거거든요. 인편 전달은 가장 좋겠지만은 송신 보안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함정성인데요.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은 전기통신이 아니고 그냥 인편으로 전달이 좋긴 좋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피습당할 수 있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60번 국가 외교 비밀 누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 1번, 2, 3번, 4번은 외교란 글자 있죠. 제외 공간이란 건 뭐냐면은 그, 그, 그 주한 북경 대사 대사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밖에 있는 영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사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외 공간에 바라는 우리가 이제 무전으로 그쪽에 전달할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국가 외교 비밀이죠. 근데 이제 국가 원수의 비공개 행사 계획 및 진행상 이런 것들은 국가 외교 비밀은 아니다는 거죠. 이것도 보안은 보안이지만은 국가 외교 비밀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글자 있고 제공간 외교죠. 중국이라든지 대사관에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6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시 2차 문제 풀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